이제 수열을 한번 시작해보죠. 그 단원이 이제 2개 남았는데, 수열이랑 그 다음에 지수로고 이렇게 2개 남았습니다. 수열은 원래는 고등학교 2학년들이 배웠던 건데, 다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내려와서 배워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상하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수열을 어려워합니다. 기본적으로. 반드시 수열의 정확한 뜻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려고 노력하시고요. 이 단원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자, 수열이란 걸 나왔는데요. 당연히 수열의 뜻이 중요하겠죠. 수열이 무엇이냐? 수열은 지금처럼 1, 3, 5, 7, 9, 뭐 2, 3, 5, 7, 11 이렇게 쭉 수를 나열한 거를 수열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를 나열하는 거니까 7, 7, 0, 6, 3, 0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도 수열이에요. 그죠? 아무렇게나 쓰면 다 수열입니다. 다 수열이야. 이거 싹 다 수열. 수를 나열하면 다 수열인데, 그러면 우리가 수열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가 무엇일까요? 수를 나열을 할 거예요. 그죠? 수를 나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찾으려면은 규칙을 발견할 것이다. 규칙을 발견한다.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규칙을 발견한다 때문에 수열의 주제가 나오거든요.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 어떤 녀석을 공부할 건지 꼭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수열은 수를 나열한 다음에 규칙을 발견할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녀석은 규칙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2씩 늘어나네요. 2씩 늘어나네요. 2씩 늘어나네요. 자, 두 번째 녀석은 보이십니까? 규칙이 잘 보이질 않네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는 1 늘어났어요. 여기는 2가 늘어났고요. 여기 2가 늘어났고, 여기는 4가 늘어났고요. 여기는 얼마 늘어났냐? 또 2가 늘어났네요. 여기는 4가 늘어나고, 여기는 2가 늘어나고, 여기는 4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얼마야 이거? 뭐 모르겠어. 울고 있어, 그죠? 뭡니까 이게 선생님? 무슨 어떤 규칙이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2, 3, 5, 7, 11, 13, 17, 19, 23, 29는 소수를 나열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소수를 나열한 것이다. 됐나요? 소수를 나열하는 규칙을 갖고 있는. 다음 녀석은 소수를 나열한 것. 그러니까 사실은 집합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소수를 모아놓은 집합이다. 이렇게 된 거죠. 얘는 지금 보자. 얘는 좀 집합이랑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2, 4, 8, 16, 32, 64, 128, 256 어떤 규칙이 무엇입니까? 보이나요? 생각해야 돼, 생각. 넘어가지 말고. 모르겠다고? 2의 거듭제곱이네요. 2의 거듭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2의 6제곱 계속 나열해 가고 있다. 되겠네요? 규칙? 다시. 이 단원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수열은 수를 나열하고요. 그 다음에 규칙을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규칙을 발견한다라는 말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규칙이란 말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자, 규칙을 우리가 찾아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규칙을 찾아봤더니 이 녀석은 2씩 커지고 있어요. 얘는 소수를 순서대로 나열했죠.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 거예요. 얘는 2의 n제곱을 나열한 겁니다. 마지막에 있는 4번은 어떻게 될까요? 4번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걸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1과 1을 교대로 나열한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수학이 시작되는 거거든. 2씩 커진다만 가지고 끝내면 우리가 초딩에서 공부한 개념인데요. 이걸 우리가 고등학교나 중학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를 2n-1이라고.
그리고 n은 자연수 이렇게 쓸 거야. 자, n에 1 넣으면 1이 나오죠. n에 2 넣으면 4 빼기 1이니까 3이 나올 겁니다. 자, n에 1 넣으면 1이 나오죠. 요 1을 우리는 첫 번째 항이라 불러요. 1 넣었을 때 나온 값이니까 1 넣었을 때 나온 값 첫 번째 항. 2 넣으면 4 빼기 1 해서 3이 나오는데 이 녀석이 우리가 두 번째 항이라 그럴까요? 다시 써볼까요? n에 1 넣은 값, n에 2 넣은 값. n에 3 넣으면 3에 6 빼기 1이니까 5. 얘는 n에 3을 넣었을 때 나온 값이야. 여기까지. 자, 소수를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것을 식으로 나타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2의 n제곱을 나열한다도 마찬가지 거듭제곱이 아니라 얘를 2의 n제곱이다. 그리고 단 n은 자연수 이렇게 바꾸면 n에 1 넣으면 2가 나오고요. n에 2 넣으면 4 나오고요. 그죠? n에 3 넣으면 2의 세제곱해서 8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수열을 규칙으로 나타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규칙을 나타내서 무엇을 만들겠다? 그 규칙을 나타내는 표현식을 만들겠다. 규칙을 표현 가능한 식을 완성해내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목표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목표다. 여기까지. 계속 우리가 오늘 주제는 규칙이라는 말에서 모든 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걸 교대로 했다라는 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자연수에 대해서 표현하면 마이너스 1의 n제곱. n은 자연수. 맞나요? n에 1 넣으면 마이너스 1, 2 넣으면 1, 3 넣으면 마이너스 1, 4 넣으면 1. 네 번째 항은 1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됐나요? 다시 한 번 더. 수열이라는 녀석은 목표가 무엇이라? 나열하고 규칙 발견하고 그 규칙에서 가능하다면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얘를 식으로 표현하니까 한 번 더 얘를 2의 n-1제곱. 너는 일단 표현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너는 2의 n제곱. 너는 마이너스 1의 n제곱. 됐죠? 이런 녀석을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이런 녀석들을 우리는 그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일반항. 됐죠? 일반항이라는 것은 그 녀석을 나타내는 미지의 항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 보죠. 자, 두 번째 녀석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럼 수열에서 대체 뭘 공부할 건가? 이미 공부했다, 그지? 우리 뭘 발견하겠다고? 규칙을 발견할 거야. 자, 이거 초등학교 4학년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가 봤던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이와 같은 규칙으로 배열한다. 나열하겠다는 거죠. 뭐를? 바둑도를 이와 같은 규칙으로 나열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규칙을 발견하는 거죠. 규칙을 말하지 않아. 그지? 목표는 뭐야? 규칙을 발견하려는 소리죠. 규칙을 추론해내는 능력. 우리가 이 단원에서 공부하고 싶은 주제는 추론입니다. 추론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자, 한번 봅시다. 풀어보세요. 첫 번째 바둑돌이 이렇게 생겼어요. 두 번째 바둑돌은 이렇게 생겼고요. 세 번째 바둑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네 번째 바둑돌은 몇 개일까요? 그렇지, 25개네, 그죠? 네 번째 바둑돌은 25개. 뭐라고? 모르겠다고? 25개다, 그죠? 네 번째 바둑돌은 25개다. 그러면 아홉 번째 바둑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아홉 번째 바둑돌의 개수는 100개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혼자 고민 좀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십시오. 목표는 규칙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걸 초등학교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러죠? 열심히 그립니다.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바둑돌 계속 그립니다. 아홉 번째 바둑돌까지 다 그립니다. 그래서 그 개수를 셌어요. 틀려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지? 이렇게 해도 사실 맞춰도 상관없는데 이거는 초등학교 때 했던 짓이고 우리는 그 규칙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식으로. 자, 이게 첫 번째 항입니다. n이 1일 때 값이에요.
n이 2일 때는 9가 나와야 되고 n이 3일 때는 16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쭉 가서 n이 별이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별 번째 항은 어떻게 돼야 될까? 별에다가 1 더한 거에 제곱이 되겠죠. 1 넣을 때 4가 나와야 되고요. 2 넣으면 3의 제곱인 9가 나오고요. 3 넣으면 4의 제곱인 16이 나오게 돼야 되니까. 됐나요? 이렇게 식으로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게 일단은 주제입니다. 추론 규칙을 발견해요. 규칙을 발견하면 그걸 어떻게든 식으로 표현하자. 지금은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딱 수열의 뜻 공부하고 있는 거야. 등차 수열 등비수열 하기 전에. 수열의 뜻을 열심히 설명 안 할 거야, 학교에서. 보통 선생님들이. 수열의 뜻도 모르는 상태에서 등차 수열 등비수열 아무리 열심히 배워봤자 뭘 원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낼 수 있다.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죠? 자, 수열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 하는 거다? 수열은 결국 그렇죠. 수를 나열하고 그 다음에 그 규칙을 발견하는구나. 그지? 이게 오늘 주제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꼭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수열의 목표가 뭐라고? 뭘 공부할지 주제를 생각해야 돼. 수를 나열하고 나서 그래서 이 규칙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 규칙을 발견한 다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무슨 짓을 하겠다? 식으로 나타내겠다. 자,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를 아까 내가 알려줬는데 걔를 뭐라 부른다고? 그렇지, 일반항이라고 부른다고요. 두 번째, 이 녀석은 교과서에서 빠졌으니까 혹교 선생님들이 설명하면 그냥 대충 들어두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점화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점화식은 교과서상에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출제는 되어 있지만 점화식이라는 용어는 빠져 있습니다. 얘는 일반항은 꼭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식으로 나타내는 것까지가 고등학교 과정이다. 자, 4번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조금 발전한 개념을 한번 배웁시다. 발전한 거. 자, 문제를 보시면 여기 A1이라 불러요. 이 A1이 뭐냐면 첫 번째 항이다. 첫 번째 항. 그러니까 A3 뜻이 뭐겠어요? 세 번째 항이다. 그럼 만약에 A11이 있어요. 그럼 이 뜻이 뭐겠어요? 이 녀석의 뜻은 11번째 항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A4는 9다라는 말이 뭘까요? 네 번째 항의 값이 9다 이거야. 그지? 그럼 이 녀석은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될까? 지금 만약에서 A5는 얼마라 써야 돼? 1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항을 각각 이름 붙여서 A1, A2, A3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수열의 표현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수를 나열한 다음에 그 녀석을 수열로 표현하는 방법은 A하고 보통 N이라고 써요. 변수를 N 한 다음에 이렇게 중갈로를 닫으면 이게 수열이 됩니다. 아, 글씨 더럽게 못 쓰네요. 자, 한 번 더 합시다. 여기 AN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다가 중괄호 이렇게 닫아요. 중괄호 닫으면 이 녀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B1, B2, B3야. 얘는 어떤 수열이겠어요? BN인 거지, BN. BN. 그 다음에 이렇게 중괄호를 딱 닫으면 이건 수열 B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열 BN.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녀석은 수열 CN이 되겠네요. 그죠? 수열 CN. 그 CN의 네 번째 항이라 그러면은 C4가 되고 9999. 자, 규칙 보이시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식을 쭉 나열하고 있으면요. 그 나열한 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수열이라고 한다. 그지? 이 녀석도 수열, 이 녀석도 수열, 이 녀석도 수열이야. 그럼 수열이 나열되면 제일 먼저 무엇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규칙을 발견해 봅시다. 자, 규칙 발견 하셨나요? 규칙 발견 되셨나요? 아, 얘는 지금 보니까 3씩 커져가고 있네요. 3을 더해가고 있네요. 3을 생각해야 돼. 내가 말하기 전에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무 빨리 말한 것 같으면 멈춰두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단어의 주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뒤에 가면 그런 짓 안 합니다. 30 계속 커져갑니다. 30 계속 커져갑니다. 아하. 그리고 이렇게 된 수열을 우리는 아하, AN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됐죠? 자, 이 녀석의 규칙은 뭘까 봤다 가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군요.
얘는 규칙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죠? 9를 1개 쓰고, 그 다음에 9를 2개 쓰고, 9를 3개 쓰니까. 그럼 네모 번째는 9를 몇 개 써야 돼? 9를 네모 번 써야겠네. 이렇게 된 거야. 9를 네모 번 써야겠네. 9를 겁나 써야겠다. 이런 거죠. 네, 그지? 그래서 이 수열을 우리가 BN이라고 그러고, 이 수열을 우리가 CN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목표가 뭐냐면,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목표가 뭐냐면, 여기 임의 번째 항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에 이 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자리를 우리가 일반항이라 불러요. 이 자리를 일반항. n번째 항이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는 n번째 항. n번째 항 일반항의 식을 나타내는 게 단원의 주자라 그랬죠. 자, 얘 한번 나타내 볼게. 지금 여러분 바로 방어인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수도 없어요. 지금은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얘는 지금 3n-1일 거야. 물론 변수는 n은 자연수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자, 그러면 A4의 뜻이 뭐예요? 네 번째 항이기도 하죠. 이 네 번째 항의 의미는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요 4. 여기 n이잖아. 그럼 요게 n이 4니까 네 번째 항이란 말은 n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을 때 4를 대입하면 11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A4란 녀석은 n에 4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n에 4를 집어넣은 거야. n에 4를 넣었을 때 나온 값이 11이어야 돼. 자, n에 4 집어넣어 보세요. 4, 3은 12. 빼기 1이니까 11 나오죠. 운이 좋은 것 같아? 자, 좋아. A7 한번 봐요. A7은 일곱 번째 항이란 말도 되지만 요 7이란 말은 n이 7인 거잖아. n에다 7 넣어볼까? 7, 3, 21. 21에다 1 빼면은 20. 20 나왔다. 그러면 이 녀석은 모든 항을 표현할 수 있는 식이죠. 모든 항을 표현할 수 있는 식이라 그래서 우리는 걔를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얘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얘는 n번째 항, an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앞에서 봤는데 생각할 수 있겠나? 이 녀석은 어떻게 됐지? 그렇지. 마이너스 1에 n제곱이었네. 마찬가지 변수는 n이 자연수겠죠? n이 1, 2, 3, 4. 자, A3 뜻이 뭐겠어요? B3이랍니다. B3. Bn이라는 수열의 세 번째 항이다. 그지? 이 나열된 수열의 세 번째 항의 값이 마이너스 1인데 이 녀석은 다시 보면 n이 얼마일 때? n이 3일 때 값이야. n에 3을 넣었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네, 마이너스 1이네요. 자, A6 한번 볼까요? B6 미안합니다. Bn이라는 어떤 수열의 여섯 번째 항이고요. 이 녀석은 n이 6일 때 값이 1이 나와야 됩니다. n에 6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6제곱은 1이 나오네요. 그래서 너도 이 수열 1과 마이너스 1이 교대로 나열되는 이 수열의 규칙을 모두 표현한 식이다. 그래서 걔를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얘가 좀 슬프다, 그지?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됐나요? 자, 이걸 제대로 해오면 여러분한테 99콘을 주실 겁니다. 99콘. 네, 99콘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99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됐나요? 이제 이거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 바로 답 찾아라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설명할 거니까 제대로 듣고 오시라 이거요. 99콘 할 거요. 자, 99콘. 이 99콘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99콘. 잘 그랬다. 자, 99콘. 자, 99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야, 규칙 겁나. 야, 1 넣으면 9가 나오고 2 넣으면 99가 나오고 3 넣으면 999가 나오고 그런 수가 어딨어. 그지? 근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대.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1 넣어볼까요? 10 빼기 1이니까 9 나오죠. 2 넣으면 10의 제곱 100 빼기 1이니까 99 나오고요. 3 넣으면 1000 빼기 1이니까 999 나오네요. 그러니까 CN이라는 수열의 다섯 번째 항이 99999다. 다르게 말하면 n에 5 집어넣으면 99999가 나와야 돼요. 넣어볼까요? 5 넣으면 1,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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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5개가 있네. 여기서 빼기 1을 했어요. 그러면은 99999가 나오네요. 맞네요. 와, 이 녀석은 이 이상한 수열 999, 999, 999, 999 비둘기야 뭐야?
이 녀석에 대하여 나타내는 일반항이구나. 자, 여러분이 이걸 완벽하게 잘 설명하면 구구콘이 된대. 한 번 더 얘기합시다. 결과적으로 결국 수열이라는 녀석은 수열의 규칙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죠? 우리가 이 단원에서 수열의 규칙을 발견한다는 거네. 규칙. 이 규칙을 발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연수 값이 1, 2, 3, 4, 5, 6, 7, 8로 변할 때마다 그 각 항이, 어떤 수열의 항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어떻게 변화가는지 생각하고 그 녀석을 식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거다. 규칙을 발견하고 자연수에 대하여 규칙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거다.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하는 거. 자연수에 대하여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디에 가도 없는 개념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이라는 녀석은 결과적으로 자연수에 대한 함수입니다. 함수 왜요? 하지 말. 자연수에 대한 함수. 하지 마. 자연수에 대한 함수야. 자연수에 대한 함수. 함수가 뭐였는데? 규칙이었잖아요. 규칙.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갖고 있는, 어떠한 특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F였지 않습니까? 맞나요? 요거 단원의 주제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연수에 대한 함수로 문제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돌아가 보죠.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여러분이 잘 아는 건데 사실은. 야, 이게 사실은 너네가 알고 있는 함수요. 거짓말 같아? 자, 이거 공부 잘해야 돼. 다른 데 가서 못 들어먹어요. 이런 거 장담하건대. 자,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자, 선생님 뭡니까 이게? 뭡니까? 쫄지 마요. 한번 해봅시다. 잠시만요. 그래프 좀 찾아볼게요. 그래프가 뭐 이렇게 돼 있냐? 자, 됐습니다. 그래프를 그렸으니까요. 이제 확대만 하시면 되겠네요. 조금만 크게 그리고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fx는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의 그래프를 내가 그린 거거든요. 마이너스 1,0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걸 가지고. 정말 그런지. 여기다가 x에 1을 넣었어. 그리고 x에 2를 넣었어. x에 3을 넣고 x에 4를 넣었대. x에 1을 넣었대. x에 1 넣으면 얼마 나오겠어요? 1 넣으면 4 나오겠죠? 그렇죠? 2 넣으면요? 2의 제곱을 2에 집어넣으면 3의 제곱이니까 얼마 나오겠어요? 9 나오겠지. 3 집어넣으면 3 플러스 1이니까 4고 4의 제곱은 16이 나올 거야. 맞지 않습니까? 이 녀석을 규칙을 발견했더니 결국 다음과 같은 식에다가 이 함수, 누구? 함수. 겁먹지 마라. 함수식에다가 x에 얼마를 집어넣은 거야? 1, 2, 3, 4, 5, 6을 집어넣으면 그때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첫 번째 항. 2 집어넣으면 같이 하고 있죠? 두 번째 항. 3 집어넣으면 세 번째 항. 우리 아홉 번째 항을 구해야 돼. 그럼 얼마 집어넣어야 돼? x에다가 9 집어넣어야겠네요. 9 집어넣으면 9 더하기 1은 10이니까 저기 어딘가에 아홉 번째 항은 저기 위쪽에 100이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의 목표는 이거라고요. 함수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식으로 이해하려는 거. 규칙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함수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믿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는 거. 다시 돌아갑니다. 이 단원 주제가 뭐라고? 우리 수열에서 공부하고 싶은 주제가 뭐라고요? 수열은 수를 나열하고. 그 나열한 걸 가지고 여러분이 꼼꼼히 열심히 생각을 어려운 말로 추론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생각해서 규칙을 찾아내고
규칙을 발견하고 그 규칙을 열심히 발견했으면 또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해서 자연수에 대한 함수식을 만들어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수에 대하여 함수식을 만들려고 추론해서 결국 일반항이라는 녀석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구나. 됐나요? 무슨 말인지? 이 단원의 주제는 결국 우리가 함수를 이 앞에 배우고 나서 수열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함수라는 개념을 자연수에서만 제한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열은 결국 절대 어렵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 풀었다 그지?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미안하다. 4학년 때 이런 문제 우리가 풀었어.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괴로워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죠? 맞죠? 자, 우리는 분명히 이런 걸 가지고 괴로워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공부한 주제를 계속 한번 넘기고 있습니다. 계속 식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자. 수열의 규칙을 발견하자. 일단 첫 번째 개념. 겁나 어려워. 구구콘이 있습니다. 구구콘. 구구콘을 생각하시고요. 자, 마찬가지. 수열하는 것은 결국 규칙을 발견한다는 것은 1일 때 얼마가 되고 2가 두 번째 항, 3일 때 세 번째 항이 나오게 식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거다. 그리고 그 식을 우린 일반항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기본 개념. 감사합니다.